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고노석입니다. 커마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마지막 이제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컴퓨터 일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동영상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모든 이제 강의 내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마지막 강의 집중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성과 이미지는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 비디오, 자,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특징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동영상 확장자 중에서 MPEG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MPEG도 있고요. AVI, ASF, MOV, DVI, 자,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동영상 확장자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MPEG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MPEG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전문가 그룹인데, 무빙 픽처, 그러니까 동영상 전문가 그룹이다. 자, 무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그 국제 표준 규격으로 만드는 단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 데이터도 압축할 수 있다. 자, 오디오 데이터.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MP3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P3가 MPEG에서 이제 국제 표준 규격으로 해서 오디오 표준 규격으로 해서 만든 거죠. 자,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인 JPEG 있죠. JPEG 기술을 사용한다. 자, 중복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압축률을 높이는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 양방향 멀티미디어 구현을 통해 화상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MPEG 자체가 일단 그 압축률이 좋아요. 압축률이 좋고요. 그 압축하는 거에 비해서 압축률에 비해서 또 화질도 좋고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통신에서 이용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 용량 대비해서 화질이 우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 압축 기법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원본 데이터보다는 어떻게 용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압축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표준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MPEG 1 2, 3, 4, 7, 21까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MPEG의 뭐 종류, MPEG의 표준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MPEG 1이 먼저 만들어진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뭐 CD-ROM이라든지 VHS는 뭐죠? 우리 저 비디오 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사용했던 뭐 그 정도 수준의 동영상하고 음성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죠. 수준이 낮고요. 그 다음 나왔던 이제 MPEG-2에서 디지털 TV, 자, 디지털 TV 정도의 화질, 그 정도를 이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TV라든지 DVD 뭐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MPEG-2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MPEG-3는 거기보다 조금 이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화질의 TV, HD TV가 되겠죠. 디지털 TV는 DTV고요. 자, HD TV. 자, 2와 3와 차이점이 있죠. 화질에 있어서. 4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압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전송률로 동영상을 보내고자 할 때 이제 개발된 데이터 압축과 복원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용량, 그죠? 용량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줄여야 되겠죠. 자, 7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검색과 동영상을 이제 검색하는 것과 전자 상거래 이런 거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차세대 동영상 압축 재생 기술이다. 그래서 뭐 차세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7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PEG 21 같은 경우에는 통합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술들을 이제 통합했던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1번, 2번, 3번, 4번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이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특히 1번, 2번, 3번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1번 했을 때는 VHS, 그리고 2번은 디지털, 3번은 HD. 자, 그다음 DBIC이라는 그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DBIC. 자, DBIC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좋잖아요. 음성도 그렇고. 자, 영상 같은 경우에는 MPEG-4입니다. MPEG-4.
mpeg-4를 이용을 하고요. 음성은 mp3. 자, 이 두 가지의 표준안을 채택을 해서 재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비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형식들은 다 이제 국제표준 규격이죠. 그런데 DBIC 같은 경우에는 비표준 동영상 그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수백 메가에서 기가대의 영화를 압축한 DVD 수준의 고화질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좀 작도록 만들 수 있지만은 화질은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기타 이제 확장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I.AVI는 고용량이고요. 고화질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 동영상은 확장자가 WMV예요. 그런데 동영상을 제작을 할 때 WMV 파일로 바로 만들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지는 파일이 AVI 파일이 먼저 만들어져요. 왜 AVI 파일로 먼저 만드냐 하면은 AVI 파일은 일단 화질이 좋고요.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단점은 있지만은 그에 비해서 이제 화질이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VI 파일을 원본 파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WMV 파일, 그러니까 이것은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확장자가 되겠죠. 그 다음 이런 파일도 이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SWF, 이거 뭐죠? 플래시죠. 자, 플래시 파일로도 변환할 수도 있고요. MOV, 자, MOV는 퀵타임 파일인데요. 이런 다양한 파일로 해서 다시 코덱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형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압축률을 다르게 해서 바꿔주려면은 일단 원본 파일 자체가 이제 고화질, 고용량으로 먼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변환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WMV 파일로 변환하게 되면은 AVI 파일의 용량이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일단 화질 자체는 이제 줄어들겠죠. 화질 자체는 이제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은 통신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 AVI 파일은 MS사에서 윈도우즈 이제 표준 동영상 파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압축 코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파일들을 만들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AVI 파일 하나 있으면요, 다양한 형태로 해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고유 포맷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 그러니까 맥킨토시라든지 유닉스라든지,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아니고 다른 운영체제가 있죠.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시스템에서 재생해서 보려면은 그 시스템 맞도록 다시 한번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VI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만든 표준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우즈에서 재생이 되는 그런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스트리밍 서비스는 안 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면은 WMV 파일로 해서 변환을 해야겠죠. 자, ASF 파일 말씀드릴게요. 자, MS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용량이 작고요. 음질이 뛰어나서 이제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국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파일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퀵타임. 자, 퀵타임은 MOV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애플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애플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JPEG 압축 방식의 동영상 압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JPEG 기술을 이용한 그런 방식이고요. 자, 윈도우즈에서 이제 재생을 하려면은 QuickTime for Windows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AVI 파일이 다른 환경에서 재생이 되려면은 거기에 맞도록 변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퀵타임도 애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즈, MS사에서 만든 제품에서 재생을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DVI는 TV나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에게 보내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메라, 그죠?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서 컴퓨터로 연결해 줄 때 그때의 표준 인터페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디지털 TV를 만들 목적으로 개발한 영상 압축 기술이고요. 대용량의 영상 그리고 음성 데이터를 압축해서 CD-ROM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멀티미디어와 관련해서 비디오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AVI
자, 이것은 동영상 압축 고화질 파일 형식 맞죠? 이건 맞는데 비표준 동영상 파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비표준이라는 것이 설명이 틀렸고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과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가능하다 하는 설명은 틀렸죠. 뭐뭐에서만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이 재생기에서만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곰 플레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플레이어에서 다 재생이 되죠. 그래서 이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2번 엠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쭉 보시면요, 엠팩 7 같은 경우에 ISO 13818 규격화된 영상 압축 기술로 디지털 TV, 대화형 TV, DVD 등의 높은 화질과 음질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압축 기술이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CD, 자, 2번 디지털 TV, 3번 HD TV, 4번 멀티미디어 통신에 이용이 된다. 자, 이것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TV, 대화형 TV, DVD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대화형, 잘못 드렸죠. 자, 여기죠. 자, 디지털 TV, 대화형 TV, 그리고 DVD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자체가 2번에 대한 설명이죠. 7번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부분은 엠팩4를 이용을 하고요. 음성은 mp3를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3하고 4를 이용을 했다. mp3하고 엠팩4를 이용을 했다. 그래서 영화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DVD 수준의 고화질을 재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영화 다운로드 받았을 때 화질은, 용량은 좀 적은데 화질이 뛰어난 그런 그 파일들, 확장자를 잘 보십시오. 항상 거기에 DB기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을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의 압축 표준안 중에서 양방향 멀티미디어의 구현을 통해 화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비디오, 오디오를 압축하기 위한 표준안이다. 엠팩4, 자, 멀티미디어라고 설명 나오면 엠팩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AVI 파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틀렸겠네요. 화질에 비해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합하다. 이거 설명 틀렸네요. 그죠? 자,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될 수가 없고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이 되려면은 WMV, ASF 파일이 적당한 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용량이 작다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고용량, 고화질.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6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소프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정답이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AVI 파일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파일 형식이다. 맞고요. 엠팩은 동영상만을 이제 압축을 한다. 아니죠. 소리도 같이 압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DVD는 이제 압축 기술인데요. 670MB까지 이제 압축하는 것이 아니죠. DVD는 용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최대 17GB까지 그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JPEG은 동영상이 아니죠. 정지 영상. 그래서 이미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비디오 데이터를 구성하는 프레임 한 개의 크기가 1024-768 픽셀이고 픽셀당 3바이트로 저장하려고 할 때 1초간 비디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저장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비디오 데이터는 1초당 30프레임으로 구성이 된다. 자, 일단 프레임이 뭐죠? 프레임. 쉽게 말씀드리면 화면. 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면. 우리가 그 방송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여러 장의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한 장 한 장 그림이죠. 한 장 한 장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이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은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초에 30장을
이제 움직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제 움직이는 화면을 30장을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장의 크기가 1024768 픽셀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픽셀당 3바이트를 저장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이미지의 용량 계산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다 이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24. 자, 768. 자, 3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30프레임. 30을 곱해줍니다. 자, 이것을 다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계산하시면은 다 이제 곱해주게 되면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키로를 붙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소수점이 여기 붙겠죠. 자, 그 다음, 메가로 바꿔주게 되면 또 소수점이 여기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70.78 정도 메가가 되겠죠. 70.78메가. 그런데 70.78메가가 여기 없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은 1kB가 자, 우리가 키로라는 단위 쓰고 메가라는 단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키로가 보통 우리가 1000이라는 단위로 이제 대신하지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024예요. 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이 아니라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1000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1024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24를 기준으로 해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1000으로 계산을 해서 그 값과 비슷한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자, 설명드리진 않았는데요.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주파수 영역 처리 기법이란 것은 이제 3차원 평면의 픽셀을 색깔별로 정하여 압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3차원이 아니고 2차원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 처리 기법은 2차원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정답이 1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답 정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동작 보상 기법이 있고요. 자,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이동 위치만을 표시하여 벡터 정보로 기록해서 압축하는 기법이다. 자, 우리 벡터 이미지 말씀드릴 때 벡터 기법 있었죠. 벡터는 뭡니까? 위치죠, 위치. 위치값만. 점의 위치값만 가지고 직선과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작 보상 기법은 벡터 기억하시면 되고요. 델타 프레임 기법은 새로운 화면의 정보를 모두 기록하지 않고 앞 화면과 뒷 화면의 차이점. 자, 차이점을 기록해서 압축하는 방법이고요. 서브 샘플링 기법은 샘플링, 주어진 정보의 일부분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런 기법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 주파수 영역 처리 기법은 3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특징 여러분들 이제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답이겠구나라는 그런 감이 있으실 겁니다. 자, 틀린 것을 찾아라. 자, 멀티미디어 틀린 거 특징. 자,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된 말이다. 맞죠? 통합된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멀티미디어 통신도 가능하다. 맞죠? 자, 멀티미디어 검색형 서비스로 VOD가 있다. 자, VOD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VOD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찾는다.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VOD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온 디맨드 약자가 되겠습니다. 디맨드가 뭐 수요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통신망 연결을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 영상을 원하는 시간대 제공해주는 맞춤 영상 정보 서비스를 VO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맞다는 얘기고요. 자, 문자나 도형 위주의 정보 처리에 국한된다라고 했는데 항상 설명 자체가 제한적이다, 뭐뭐만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일단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문자하고 도형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지도 있고요, 동영상도 있고요, 음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네요. 자, 이번 다음 중 파일의 성격 유형 분류에 해당하는 확장자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 파일, 사운드 파일, 동영상 파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행 파일이라고 분류된 그 파일 확장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이라든지 그 EXE는 이제 실행 파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할 때 최초에 실행하는 파일 있죠. 자, 그 파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 같은 경우에는 실행 파일이 아니고요, 압축 파일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MPG 파일은 MPEG입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파일이고요. 자, 3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멀티미디어 특징이라고 할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화, 상호작용성, 그리고 비선형, 그리고 마지막에 용이성이 아니고요. 자, 이거 4번이 정답인데요. 용이성이 아니고 정보의 통합성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은 답을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각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 종류의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여 처리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상호작용성. 정보 제공자의 선택에 의해 일방적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된다. 그러니까 쌍방향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방향성도 있죠. 자,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사람이 딱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라디오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그쪽으로 바로 전달할 수는 없죠. 라디오를 통해서. 자, 그렇게 단방향성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쌍방향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성형.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된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밖에 없죠. 그렇죠.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림도 있고 소리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정보의 통합성.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합해서 처리가 된다. 통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타 용어 설명드리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자료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으면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것은, 자, 설명드리진 않았죠. 그렇지만은, 자,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실시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드림위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드림위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실시간 멀티미디어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형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즈 상에서 실행되는 게임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래픽 이미지와 멀티미디어 효과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는 용어가 무엇이냐.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게임이 되겠습니다. 게임, 멀티미디어. 자, 우리 게임 설치를 할 때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D라든지 고사양의 컴퓨터 사양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사양이 이제 일단 좋아야 되고요. 제대로 그 멀티미디어의 효과를 만들려면은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설치하는 것이 다이렉트X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죠. 다이렉트X. 자, 다이렉트X를 설치를 해야만 제대로 된 3D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을 설치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용어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게임이란 얘기, 멀티미디어 효과란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다이렉트X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멀티미디어 활용의 한 분야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이냐. 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점으로 박물관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보통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운영되는 무인 종합정보 안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가시면은 그 기관을 안내하는 입구에 보면은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하고 비슷하죠. 자,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 정도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은 18번째 강의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컴퓨터 일반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어떤 지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컴퓨터 자격증을 공부할 때도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학습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 시험 이번에 응시를 할 때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